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 문제만 맞춰보고 끝났죠. 문제 맞춰봤죠, 그쵸? 네. 그 맞춰봤던 내용에 그 주요한 내용들이 뭐였어요? 그 자체 진술과 의존 진술이었죠, 그쵸? 네. 네. 자체 진술의 종류 세 가지 뭐예요? 상징, 자체 문술, 자체 설명? 네, 자체 설명, 상징과 자체 모순,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정의요. 정의, 그쵸? 넌센스도 들어가죠, 그쵸?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다였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그쵸? 네. 자, 의존 진술. 네, 그 다음 의존 진술. 의존 진술의 세 가지 종류 뭐가 있나요, 서연아? 네, 저거 풀고요. 의존 진술 세 가지. 네, 의존 진술 세 가지 뭐가 있나요? 원이, 뭐가 있어요? 관찰, 연역, 추론. 그쵸? 네, 권위, 직접 경험, 관찰, 연역, 추론 세 가지가 있죠, 그쵸? 자, 이렇게 꼬였냐? 자, 그리고 오늘은 진술 사이의 관계 11장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펴주시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본 관계는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진술 사이에 두 개의 진술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다라고 했을 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어떠한 충돌이나 갈등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일관성이 두 진술 사이에는 일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같은 대상에 대해 말하는 진술 두 개가 동시에 참이면, 그러니까 둘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둘 다 참이라는 얘기가 어떠한 충돌과 갈등도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바울은 사도이다 라는 건 뭐예요? 참이죠, 그쵸? 예, 사도 바울은 독일에 간 적이 없다. 참이죠, 그쵸? 네, 동시에 참이니까 바울이 사도라는 것과 사도 바울은 독일에 간 적이 없다라는 두 문장이 동시에 참이 되니까 이 두 문장을 같이 놓고 봐도 충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쵸? 네. 근데 이거를 하나를 바꿔서 자, 사도 바울은 독일에 간 적이 없다는 놔두고 사도 바울은 독일에서 살았다라는 문장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독일에 간 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거짓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만약에 뒤에 게 참이라고 하게 되면 앞에 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예요? 동시에 참이 될 수가 없고 하나가 참이라면 다른 하나를 거짓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일관성이 없다라고 해서 비일관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문장이 둘 다 거짓이면 일관성이 둘 다 거짓이면은 상관없어요. 그거 지금 여기 얘기할 거예요. 둘 다 참이면은 일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하나가 참이면은 다른 하나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서로 충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일관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일관성은 둘 다 참인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일관성은 뭐냐? 이게 참이라면은 다른 하나는 거짓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야 비일관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저기 재현이가 말했던 것처럼 양쪽 진술 모두가 거짓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쵸? 네. 둘 다 거짓이어도 양쪽 진술 사이에 충돌이 안 생겨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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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이거는 일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쪽 진술이 모두 참이라는 그 전제 안에서 일관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독일에 갔다. 둘 다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양쪽 사이에 충돌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안 생기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와 사도 바울은 독일에 갔다라는 이 두 진술 사이에는 어떤 충돌이나 뭐 이런 부분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닌다라고 했을 때 충돌이 생겨가지고 요 옆에 문장에 무슨 그 영향을 주고 이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 두 진술은 모두 참이 아니라 모두 거짓이기 때문에 이런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다고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관성이 있다. 두 진술 사이에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충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란히 놓아도 충돌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둘 다 동시에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이요. 참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자, 충돌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둘 다 동시에 참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관성. 이거는 비일관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두 문장이 둘 다 거짓일 경우에는 이거는 네. 일관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외가 있는데 충돌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관성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예외가 뭐냐면은 둘 다 거짓이에요. 그렇죠? 거짓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자, 그래서 두 진술 사이에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일관성이 있는 관계 안에서 세부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이 함축이라는 관계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함축한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갖나요? 뭔가를 좀 줄여서 말하다. 네, 줄여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어떤 문장 안에 다음 말이 나올 것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진술의 의미를 말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함축이라는 건데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앞의 진술에 혹은 뭐 뒷진술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뒷진술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함축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그 남자는 아들이 있다라는 진술은 그 사람은 아버지이다라는 진술과 같은 의미일까요? 아닐까요? 같은 의미. 의미죠.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남자는 아들이 있다라는 진술과 그 사람은 아버지이다라는 진술의 관계는 뭐라는 거예요? 함축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아들이 있다라는 진술이 그 사람의 아버지이다라는 진술을 함축하는 그쵸? 네, 관계를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고 누군가 말했다고 해봐요. 이 진술은
어떤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말한 것과 다르나요?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다르지 않죠. 그렇죠?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재현이는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하면은 결국 같은 말을 두 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성도 안에 재현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 앞에 진술이 뒷진술의 의미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 두 진술의 관계는 함축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돼요? 네. 네. 이때 말한 진술은 다른 진술의 의미를 함께 말하게 되므로 두 진술은 동시에 반대되는 의미를 말할 수 없게 돼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죠? 네. 그 안에 포함돼 버리니까 두 개가 서로 충돌하는 일이 발생할래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그래서 둘 다 동시에 참인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함축도 일관성이라고 하는 그 범주죠. 그렇죠? 네, 두 진술 안에 일관성을 지니는 특징을 나타내 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축의 관계는 일관성이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논리학에서 조심해야 되는 이제 부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함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이제 어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some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을 쓸 때 some이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뭘 떠올리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이라는 other의 개념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렇겠구나라고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마치 어떤이라고 하는 게 다른이라는 말을 함축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용하는데 논리학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논리학에서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갖고 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해봐요. 네. 그럼 이 진술이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겠네 라는 의미의 진술을 함축해서 말한 거예요? 말하지 않은 거예요?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근데 논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부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가난하겠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네. 근데 논리학에서 어떤 사람은 부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다른 사람은 가난하겠다라는 의미의 말을 한 걸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안 한 걸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안 안 한 걸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네, 그냥 그 사실 자체만 얘기한 거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됐을 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삼각형은 변을 3개 갖고 있다라고 진술을 한번 해보자고 합시다. 그러면은 세 변을 갖지 않은 다른 삼각형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순. 네, 이거는 참인데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면은 뭐가 돼요? 일관성이 없어지는 게 되고 둘이 충돌하는 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예, 예, 예. 잠깐만요. 이게 왜, 그쵸? 그래서 진술의 의미를 함께 말했는데도 한 진술은 참이고 다른 진술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그쵸? 네.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함축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된다 그랬죠. 그쵸? 네. 네, 그런데 어떤 삼각형은 변을 3개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삼각형은
변이 세 개가 아니다라는 진술을 함축한다면은 두 개가 서로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네. 함축의 관계에서는 둘 다 참이 돼서 충돌이 안 돼야 되는데 얘는 충돌돼 버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함축해서 말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이 흐름이 따라와 지시나요? 좀 어렵죠. 그렇죠? 네. 네, 좀 어려운데 네, 그러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이라고 말이 다른이라는 개념을 함축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모든은 어떤이라는 말을 함축해서 말한 거죠. 그렇죠? 네. 모든은 어떤이라는 것을 함축해서 말하지만 어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이라고 하는 개념을 함축해서 말하지 않는다. 뭐에서는? 논리학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리학에서 뭐 어떤 누구누구는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른 누구누구는 그렇지 않겠네 라고 하는 내용을 떠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 사실 그 자체만 단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함축 다음에는 논리적 동치가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함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자, 좀 더 큰 친구의 개념을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모든 성도는 제자이다 라고 하는 진술이 있다고 쳐봐요. 그쵸? 자, 근데 어떤 성도는 제자이다 자, 라는 진술은 어떻게 돼요? 이 안에 포함되죠. 그쵸? 네. 네, 포함되니까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해봅시다. 그럼 A를 말했을 때는 어때요? 이거 전체를 가리켜서 말하게 되니까 B라고 하는 친구도 자연스럽게 함께 언급하게 되는 효과가 있죠. 그쵸? 네. 네, 요게 그래서 함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거 이해되죠? 그쵸? 네. 자, 근데 논리적 동치는 무슨 뜻이냐면은 A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B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두 개가 겹치는 케이스인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함축이라고 했을 때 얘는 A에서 B를 함축할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B를 말했다고 해서 A로 함축할 수는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쵸? 네, 어떤 성도가 제자이다라고 했을 때 거꾸로 올라가서 모든 성도가 제자다라고 말하는 거는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모범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학생은 모범생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속한 학생은 살펴볼 것도 없이 다 모범생이겠죠. 그쵸? 거꾸로 가보자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모범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모범생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함축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거꾸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함축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 이게 두 개가 완전히 겹치게 되면은 이렇게도 내려오고 이렇게도 올라갈 수도 있는 관계가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 두 개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이게 말로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네. 예시를. 네, 그래서 예시를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독교도도 불교도가 아니다 라는 진술이 있고 어떤 불교도도 기독교도가 아니다 라는 진술이 있다고 해봐요. 앞에 진술의 내용은 뭔가요? 기독교라고 하는 A의 집단 안에 불교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네. 자, B라고 하는 친구 그려봅시다. 불교도라고 하는 B가 있는데 이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그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가면 안 돼. 조금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앞에 진술이 의미하는 바랑 뒤에 진술이 얘기하는 바랑 어때요? 정확하게 일치. 똑같죠. 네, 똑같기 때문에 얘네가 서로를 함축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똑같기 때문에 얘를 얘기하는 순간 뭐예요? 얘를 얘기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네. 이해돼요? 다 거꾸로 정확하게 똑같기 때문에 얘를 얘기해도 정확하게 얘를 얘기한 효과가 나는 거예요. 아, 그게 동치예요. 예, 예, 이게 논리적 동치예요. 그래서 아까 함축이 밑에 쪽으로만 내려온다 그랬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겹치기 때문에 위로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림으로 그려보면 설명하니까 이해가 좀 되죠, 그렇죠? 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는 기독교인 중에 불교도가 없다라는 진술을 하고 후자도 불교도 중에서는 기독교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진술들이 앞서 말한 뭐예요? 바로 그 진술이에요. 그쵸? 두 개가 똑같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진술의 의미가 정확하게 같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함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논리적인 동치,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두 문장이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형태의 진술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논리적인 동치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 부분은 논리적인 동치를 알아볼 수 있는 팁을 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진술 두 개가 어떤 A도 B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A도 B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역시 뭐뭐도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뭐도 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여기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리가 바뀌어서 B하고 A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은 기독교하고 불교도죠. 그쵸? 이게 A하고 B예요. 그쵸? 네. 네, 뒤에 나오는 진술 보세요. B하고 A로 나왔죠. 그쵸? 네. 네, 뭐도 뭐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놓고 두 개 자리를 바꿔서 나왔잖아요. 그쵸? 네, 이런 게 논리적 동치가 되는 전형적인 구조라는 거죠. 구조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A는 B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뒤에도 또 어떤 B는 A다. 무엇은 뭐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마침 B하고 A가 자리가 바뀌어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동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함축하기 때문에 동시에 참이 당연히 될까요? 안 될까요? 동시에 참이 되지 않아요. 될 수밖에 없죠. 함축한다는 건 동시에 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논리적 동치 역시도 일관성이 있는 진술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독립이 있는 거예요. 함축이나 논리적 동치는 두 진술 사이에 영향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함축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 앞쪽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그 남자는 아들이 있다라는 진술이 그 사람은 아버지이다라는 진술을 함축하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만약에 이 첫 번째 진술이 이게 만약에 거짓으로 밝혀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동으로 밑에 나오는 이 진술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거짓이에요. 거짓이 되죠. 영향이 가죠. 그렇죠? 네. 하나가 뒤집히면 다 나머지도 뒤집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논리적 동치 볼게요. 어떤 기독교도도 불교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거짓으로 밝혀집니다. 기독교도 안에 불교도가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기독교인 안에 불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어떤 불교인도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진술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거짓이 되죠. 그쵸? 네. 네. 연관이 있나요? 없나요? 아, 서로 관계. 네. 함축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간의 영향이 분명히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근데 독립이라고 하는 관계는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쵸? 그래서 한 진술이 다른 진술의 참 거짓 여부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으면서도 그 진술이 나란히 놓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함축할 수 없으면서 일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함축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참인 거는 독립으로 우리가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볼게요. 모든 기독교인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다. 모든 트라이시클은 바퀴가 셋이다 라는 진술을 해보자고 합시다.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다고 해봅시다. 자, 그게 모든 트라이시클은 바퀴가 셋이다 라는 진술에 영향이 가나요? 안 가죠. 그쵸? 네, 그렇지만 이 진술은 동시에 참으로써 나란히 놓아놔도 그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게 돼요. 그쵸? 네. 그래서 둘 다 참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진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일관성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처음 앞에서 살펴봤던 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사도인 거와 사도 바울이 독일에 간 적이 없다라는 건 둘 다 참이니까 일관성이죠. 그쵸? 근데 바울이 사도인 내용이 바울이 독일에 간 거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이런 종류의 일관성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독립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이런 종류로 성립되는 일관성을 독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말이 좀 역설적이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말이 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그런 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진술을 독립의 관계에 있는 진술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술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그 진술들 사이에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로 얘기를 해요? 각 진술이 서로 충돌하느냐라는 얘기예요. 네. 충돌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둘 다 동시에 거짓 아니면 참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충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동시에 참이 된다. 네, 맞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충돌을 한다. 자,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네, 그쵸. 하나는 거짓이 되는 것이 충돌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충돌하지 않지만 동시에 거짓이 돼요. 자, 이런 거 일관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네, 이런 거 일관성 있다고 쳐주지는 않아요. 그쵸? 네, 요게 이제 일관성, 비일관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일관성의 그 밑에 종류에 함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함축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한 문장이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말하는 그런. 포함하는 거죠. 그쵸? 네, 그쵸? 네, 한 진술이 잘 얘기했어요. 다른 진술 내용 포함하는 거죠. 그쵸? 포함해서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동시에 두 문장은 참일 수밖에 없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일관성이 존재하게 돼요. 그쵸? 아, 네, 그쵸? 자, 논리적 동치는 뭐예요? 둘 다 그쵸? 한 진술이 아니라 뭐예요? 양쪽이 서로를 포함하는 거죠. 그쵸? 네. 이게 논리적 동치란 얘기고 의미는 뭐예요? 서로 같은 의미를 진술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진술하는 거죠. 그쵸?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함축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쵸? 일관성. 네, 함축의 범주 안에 들어가니까 동시에 참이라는 얘기고, 당연히 어떻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쵸? 네. 네. 독립은 뭐예요? 함축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서로 그럼 영향. 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쵸? 이 얘기가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서로 충돌하지가 않죠. 그쵸? 네. 그렇지만 서로 충돌하지 않아서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는 진술의 관계를 독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의 전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좀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나요? 아, 선생님, 근데 저거 잠시 캡처해도 돼요? 아, 이거요? 네, 캡처하세요. 이거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연습 문제 풀어보시면서 요 오늘 한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함축이냐 아니냐, 세 번째는 논리적 동치냐 아니냐, 그다음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는 독립이냐 아니냐. 네, 이거를 맞으면 Y에다 동그라미, 틀리면 NO에다 동그라미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